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과목은 건설안전기술인데요. 이 다섯 번째 하면 우리는 안전확인 오지운동에 대해서 이 액기손가락 마지막 손가락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81번인데 굴착공사에서 굴착 깊이가 5m예요. 깊이가 5m입니다. 5m이고 굴착 저면의 폭이 5m일 때 폭도 5m입니다. 저면의 폭도 5m예요. 그 다음에 양단면에 굴착을 할 때 굴착면의 상단면은 이거는 WEH라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지만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어. 1대 1대 1이거든요. 그리고 1대 1은 똑같아. 그리고 세 개가 1대 1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다 똑같아. 이럴 때는 무조건 더해보면 얼마요? 바로 15m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도 항상 정해진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82번입니다. 강판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판, 이래 돼. 강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판으로 되겠어요. 강간이죠, 강간. 그러니까 강판이 아니고 파이프를 말하는 파이프. 강간으로서, 이 강간으로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옳지 않는 것은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m 이상, 1.1m, 장선 방향에는 1.5m 이하라고 할 거. 맞죠?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300kg을 초과하니까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거. 벌써 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띠장의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요.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 그러니까 이게 비계를 쓰면 첫 번째 띠장이죠. 옆으로 가니까. 이 띠장은 얼마? 첫 번째 띠장 여기에서부터 2m 이하로 설치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83번 보겠습니다. 83번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로 포장하는 거, 아스팔트 살포기 포장용 기계 맞죠? 아스팔트 피니스 포장용 기계 맞죠? 콘크리트 피는 포장용 기계 맞죠? 어스5고는요 땅 구멍 내는 기계, 땅 파는 고기예요. 그럼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피니스에 대해서는 작업형에서 그림으로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어스5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땅에 구멍 뚫는 기계에서 요거로 이제 구멍을 쫙 이렇게 뚫어 들어가는 게 바로 어스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째입니다.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발파 작업 시 또는 발파 시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둘째, 말 그대로 안전입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 장소를 설치해야 하고요. 셋째, 전기 내관 외의 것에 의하여 점화 후 장전된 하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점화함부터 15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하여 처리한다. 15분 이내가 아니고 반드시 15분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기 내관 외에는 얼마? 15분 이상이지, 이상.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요거 잘 봐요. 이내냐, 이상이냐. 15분 이내는 10분 안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얼어붙은 다이나모이트는 하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을 직접 접촉시키는, 여기 미가 아니고, 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파 작업 시요. 전기 내관의 경우 5분 이상 경과하고요. 전기 내관 이외의 거는 반드시 얼마? 15분 이내가 아니고 15분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85번입니다. 다음 간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콘크리트 치갑은요. 콘크리트 타설 속도라든지 또는 여기서 형상이라든지 방리제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반드시 뭐가? 타설 높이, 단위 용적, 질량, 온도, 철근, 배근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타설 높이가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인력에 의한 굴착 작업 시, 여기도 굴착 작업 시, 인력에 의한 굴착 작업 시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굴착하는 거예요. 굴착 작업 시 준수사항 옳지 않는 것은요. 집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시켜야 맞죠?
굴착 면 및 굴착 심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중 붕괴를 예방하여 하고요. 굴착 토소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리벽에 천단부 주변에 쌓아도 하중을 보강한다건데, 천단이 뭐예요? 천단. 이렇게 굴착을 뭐 이렇게 한다면 이 꼭대기에 지금 쌓아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위를 보강하면 반전이 붕괴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용수 등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배수 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틀렸고요. 86번, 87번 하겠습니다. 87번은요. 그래서 여기 뭐 계속 굴착은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모두 안 읽어봐도 항상 나오는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87번입니다. 고소작업대를 설치 및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첫째, 바닷가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 이걸 수평 유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밧데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겠죠. 그죠? 이건 당연히 항상 사람이 타니까 수평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죠. 수평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어떻게 해? 높게가 아니고 가장 낮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이동통 요출 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또는 확인해야 되고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고소작업대 이동하는 경우 어떻게? 작업대는 가장 낮게 넣어야 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88번 가겠습니다. 88번은 크레인 와이로프가 일정 한계 이상을 감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작동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지고 뭐냐고 이걸 가지고 건가죠. 더 이상 감기죠. 건가 방지. 그리고 이거요. 상하 풀리가 있으면 로프가 이렇게 쫙 도면 이 간격이 있잖아요. 항상 어느 정도는 그 일정 한계 이상이 되지. 만약에 얘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한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건가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면요. 건가방지 장치는 하중을 매달올 때 와이로프를 드럼에 감아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잘못해서 와이로프를 드럼에 지나치게 가면 하중이 크레인에 충돌해서 낙하에 중대한 발생 일정 이상의 짐을 건상하며 그 이상 건상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다. 또는 이 정지도 자동적으로 로프가 하지만 일정한 드럼과 드럼의 거리도 항상 유지해주는 장치가 바로 건가방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건가방지 리밋 스위치가 사용되면 드럼의 회전에 연동해서 건간을 방지하는 방식은 나사형 리밋 스위치와 K형 리밋 스위치가 있고요. 후크의 상승이 직접 작동시킨 리밋 스위치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89번입니다. 철골 작업 시 강우량에 관해서 작업을 중단하는 기준은 강우는 B죠, B. 강우는 B. 그래서 시간당 1mm. 맞아요. 답이네요. 시간당 다 필요 없어. 시간당 여기서 한 번 더. 이 내용은 필기 시험에도 나오지만 실기는 필답형 작업용 모두 출제됩니다. 그래서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은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파이핑 현상에서요. 흙댐의 파괴를 방지, 안전대책 중 옳지 않는 것. 이 파이핑 현상은요, 오늘 보일링이라든지, 파이핑 현상은, 이 파이핑 현상은요, 알아둘 것은, 이 파이핑은 보일링이라든지, 히빙 현상의 안전대책과 동일한 내용이 돼. 특히 보일링 현상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흙댐의 파괴를 방지하는 안전대 옳지 않는 것. 흙댐의 하류축에 필터를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이래 되죠. 실제로 이래 됐다면 이게 이렇게 반대쪽에 설치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벽을 설치하고 여기 이제 버팀대를 설치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인데 하류측에 이제 필터를 깊게 설치하면 돼요. 맞아요. 흙댐의 상류측에도 차수판을 쳐 여기서 이제 위로도 어떻게 넘어오지 않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요. 흙댐 내부에 점토 코알을 넣습니다. 흙댐 내부에 점토 코알을 넣어가지고 물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이 밑에도 할 수가 있고요. 흙댐에서 물어 침투 유로 길이를 짧게 할 게 아니고 여기도 어떻게 해?
길게 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91번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토목공사업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는 최소 1인을 두어야 하는 토목공사, 일반 공사는 120억이죠. 토목공사는 얼마요? 우리가 꼭 기억해라고 항상 150억 이상이죠. 그래서 안전관리장 인건비나 각종 업무수당 사용 기준을 굳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관리비 계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전담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업무수당 또는 뭐 지방론 하지 말고 다만 유해비용 쭉 가서 50억 원 이상은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돼요. 그러나 50억 원 이상 120억 미만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150억입니다. 150억부터 적용하세요. 미만인 공사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를 50%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 이제 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사용하는데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요 전담 안전관리자가 얼마를 전담? 150억 이상이면 반드시 어떻게 해? 토목공사 전담 안전관리자. 전담 안전관리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로지 안전만 하는 사람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눈으로 답을 보입니다. 공사용 가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허용 경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은 5과목은요 가장 점수 따기가 쉽고 반드시 만점을 맞아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는 과목이 바로 이 5과목이죠. 93번입니다. 강간비계, 단간비계 배기인 버팀새 설치 시 수직 수평 방향 조립감. 이거는 뭐예요? 단간비계니까 볼 필요 없어. 5에 5. 그 다음에 틀비계에서는 6, 8이 되겠죠. 틀비계에서는 요 해놨어. 5, 5. 그 다음에 틀비계에서는 6, 8. 통나무비계에서는 5.5, 7점. 이거는 여기 어디나 실기 필답형에도 작업형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는 실기가 아직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필기가 되면 반드시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실기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뭐 합격해야 된다? 필기입니다. 94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94번째 문제를 보면요. 이것도 답이 벌써 보이죠. 양 끝이 기둥인 수직 하정을 가하면, 그러니까 여기 끝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양 끝이 힌지인 기둥에 수직 하정을 가하면 기둥이 수평방을 휘게 되는 이름이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휘는 거 가지고 뭐 버킹 현상 또는 자굴 현상이 자굴을 말하고 이 자굴 하중은요 오일러의 자굴 하중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으로도 시험에 출제된 주로 요거는 3번으로 이렇게 오일러의 자굴 하중 공식이 맞는 것은 내가 3번으로도 들어 있습니다. 95번입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 가장 취약 지점에 가장 취약한 방 최소 얼마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100점입니다. 반드시 안전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가장 취약한 부분에. 96번입니다. 96번은 토석의 붕괴 원인 중 외적 요인인 것. 제가 항상 이름표 외적이라는 거 보이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눈으로 볼 외적 요인이 아닌 것은 본면의 경사가 증가한다. 아니 본면의 경사가 자꾸 점점 증가해요. 보이죠? 절토 성도 높이도 증가해요. 보이죠? 자꾸 쌓아. 그 다음에 진동 및 각종 하중이 작용한다. 이것도 이제 진동이나 떨리는 현상이 또 하중이 막 무게가 들어오는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강도 저하는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은 외적 원인은 경사, 기울기, 높이, 반복 하중 증가, 토사 중량 증가, 지진, 차량 구조물의 중량이 되겠습니다. 강도 저하는 내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엄청 많이 시험에 출제되었고요. 또 이 문제는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9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계단의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발이 가난해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했어요. 거푸집 형상은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퐁, 깔막 등을 몇 단 이상 끼우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3단도 아니고 4단도 아닌 몇 단? 2단 이상 끼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어떠한 경우도 깔목 등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철골보의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은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선회와 인양 작업은 가능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요, 선양과 인해를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럼 틀렸어요. 답은 벌써. 그렇잖아요. 선해라는 건 가기도 하고 상하가 막 동시에 왔다 뒤죽박죽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죠. 답은 틀렸고요. 인양용 와이로프 매달리 각도 어떠한 게 양변 60도 정도가 되도록 가급적 60도를 해야 되고 유도로프를 방향을 잡으면 이동시켜야 되고요. 철골보 와이로 체결 지점 항상 부재 3분의 1 지점을 기준한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분의 1씩 딱딱 잘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 낙하물 방지망을 써 수평면과의 각도는 근데 안 봐도 수평면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원칙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답이 나와 있겠죠. 20도 30도 여기도 20도 30도 이렇게 보지 않아도 쉽게 우리는 1번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 그림으로도 작업형에 그대로 여기 갈로속 써놓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기는요, 필기만 되면 실기는 자동으로 기본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설안전산업기사입니다. 100번입니다. 산업안전보험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크레인이니까요. 건가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 기능이라는 주행로의 상태, 트롤리 행할 레일의 상태, 원동기 풀리. 크레인은요, 원동기라는 풀리는 없어요. 여기는 원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원심기. 답은 3번이고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과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점검사항은 틀린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 100번 문제는요, 우리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제4회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 멀리 가고 실기까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여러분의 안전한 강의로 안전한 합격으로 모시겠습니다.